1월 19일 오늘의 특징주 동화약품이 셀트리온의 의약품을 인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19일장 초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9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동화약품은 전거래일 대비 2.55% 오른 1만 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동화약품은 셀트리온의 일반 의약품 4종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인수 품목은 종합감기약, 파이투벤, 비충혈 제거제, 파이투벤 나잘 스프레이, 구내염 치료제, 알보칠, 비타민 D 칼슘 보조제, 칼시추, 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이번 인수가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국내외 매출에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며 동화약품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 전략과 함께 기존 일반 의약품 사업 성장 동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반도체주 훈풍에 19일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상승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8분 현재 삼성전자 005930는 전거래일 대비 2.51% 오른 7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SK 하이닉스 000660는 1.76% 오른 138,600원에 거래 중이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 일제히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뉴욕 증시에서 TSMC는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10% 가까이 급등했다. TSMC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19% 정도 급감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1.48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1.38달러를 상회한 것이다.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침체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TSMC는 아울러 인공지능, AI, 수요로 올해 매출이 2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비디아는 1.88%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AMD도 1.56%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반도체 주가 일제히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36% 급등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TSMC 호실적과 AI 산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반도체 업종 전반의 강세를 이끌었다며 이번 주 외국인은 국내 반도체에 대해 약 4천억 원 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되돌림 나타날 경우 증시 반등에 폭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인터플렉스가 삼성전자 갤럭시링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장 초반 강세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15분 현재 인터플렉스는 전거래일 대비 16.60%, 1950원, 오른 13,700원에 거래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링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인터플렉스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증권은 갤럭시링 출시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며 인터플렉스의 목표가를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높여 잡았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MX 부분이 휴대폰 중심에서 헬스케어, 갤럭시링, 및 메타 영역으로 진출 확대되는 가운데 새로운 기기인 갤럭시링을 올 하반기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갤럭시링은 건강, 수면 등 다양한 신체 정보를 측정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스마트폰과의 연결성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기기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전력이 19일장 초반 3%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3거래일째 하락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전 9시 17분 전 거래일보다 6,000원, 3.21% 내린 18,120원에 거래 중이다. 총선이 다가오며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한국전력의 작년 4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재 NH투자증권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조 원으로 1년 전 대비 흑자 전환하고 시장의 추정치 5천억 원, 두 대폭 웃돌 것이라며 4분기 원전 이용률이 87%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력 도매 가격, S&P 전력 구입 가격은 kWh, 킬로와트시, 당 129원으로 지난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연구원 역시 총선 이전까지 요금 인상 기대감은 제한적이지만 이익 전망치가 상향된다면 유의미한 주가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5분 현재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전거래일 대비 26.43%, 1,015원, 오른 4,855원에 거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대주주를 GNA 사모투자전문회사, GNAPEF에서 LS네트워크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한 지 9개월 만이다. LS네트워크스는 GNAPEF 지분 98.8%를 가진 최대 출자자이고 GNAPEF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지분율은 지난해 6월 30일 현재 61.71%다. 이번 의결로 GNAPEF가 보유한 이베스트 투자증권 지분 전체가 LS네트워크스에 넘어가게 된다. GNAPEF는 19일 사원총회를 열고 자녀재산 분배에 대해 결의를 할 예정이고 LS네트워크스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주식 취득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전신은 미국의 이트레이드 증권과 일본의 소프트뱅크, 한국의 LG투자증권의 합작사인 이트레이드 증권이다. 이후 사모투자사에 매각됐다. 이번에 LS네트워크스로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다시 한번 범LG가와 인연을 맺게 됐다. 업계에서는 대주주 변경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사명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31분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는 전거래일 대비 10.69% 하락한 2,2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난 17일과 전날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앞서 카나리아 바이오는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위원회 DSMB가 올해 고보막 글로벌 임상 3상이 무용성 평가를 진행했고 임상 지속을 위한 통계적 유의성 관련 수치를 달성하지 못해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DSMB는 면역항암제의 특성상 전체 생존 기간에서 유의미한 효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권고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나하닉 카나리아 바이오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DSMB 권고에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중간 분석에 활용된 원본 데이터의 누락이나 시험자 코드 등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준 오류가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 현재 JYP 엔터테인먼트는 전 거래일 대비 1,700원, 2.06% 오른 8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27% 오른 85,3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앞서 박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 19, 20일에 걸쳐 주식 6만 200주를 장내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취득 단가를 보면 6만 100주는 8만 3,168원, 100주는 8만 2,500원으로 총 매수 금액은 50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박 대표 프로듀서의 지분율도 기존 15.22%에서 15.37%로 높아졌다. 박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해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더 사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선 최근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하락 요인이었던 입지 등의 음반 판매량 저조 현상에 대한 시장 우려가 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화정 NH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연이은 초동 부진에 따른 시장 우려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며 음반은 기저가 높은 만큼 다소 더딘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공연 음원이 성장세를 주도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랩이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수백억 달러어치의 엔비디아 반도체 구매를 시사하면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오후 1시 20분 현재 C랩은 전 거래일 대비 4.63% 오른 12,440원에 거래되고 있다. 18일 현지 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 CEO는 인스타그램 릴 포스팅을 통해 메타의 인공지능 AI 향후 로드맵을 공개했다. 그는 거대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카드 35만 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다른 그래픽 칩셋까지 포함하면 H100 그래픽카드 60만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커버그 CEO의 이 발언으로 메타에서 엔비디아를 상대로 대규모 추가 구매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엔비디아는 H100을 25,000에서 3만 달러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 이베이에서 판매 가격은 4만 달러에 달한다. 메타가 최저가로 H100을 구매한다면 90억 달러, 약 12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엔비디아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C랩은 엔비디아의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로 관심을 끈다. 이 회사는 엔비디아와의 관계로 앞서 챗 GPT 수혜주로도 거론된 바 있다. C랩은 대용량 영상 데이터에 AI 기술을 적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AI 영상 분석 전문 기업으로 GPU 기반 데이터 활용률을 높이는 솔루션 어유니가 GPU의 약점을 커버해 다수의 작업이 가능하게 만들어 고평가를 받았다. 지니언스가 19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7.92% 오른 14,040원에 거래되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니언스는 압도적인 공공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우호적인 사업 환경 변화로 제로 트러스트 EDR 사업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4년 주요 예산 사업에 사이버 보안 펀드 조성 사업을 추가했다.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 체계 실증 확산 및 사이버 보안 통합 플랫폼 구축 등에도 예산을 신설 확대하여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하고 있다. 확대 소식에 다양한 보안 업체가 주목받고 있다. 그중 국내외 보안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지니언스가 기대주로 떠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니언스는 NAC, EDR 등 주요 솔루션 제품으로 1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 국내 보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구독형 모델인 클라우드 NAC 제품도 선보이며 중소기업, 글로벌 기업까지 고객사 커버리지를 넓히고 있다.